기자 수첩 넘어가겠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 중에 가수 싸이의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강남 예. 스타일 얘기를 하세요? 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도 있었죠. 예. 무한도전도 있었고 무릎팍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B급 문화의 돌풍이다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예. 품위와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일부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된 싼티, 날티라고 얘기하죠. 그래, 나 좀 논다. 왜 어쩔래? 이런 식의 B급 문화의 돌풍이었습니다. 예. B급 문화, 이게 어디서 시작한 표현입니까? 원래 1920년대부터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영화관에서 관객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영화 한 편에 끼어 팔기가 있었어요. 1+1이죠. 아, 1+1. 네, 하나 보면 하나 보여주는. 그렇죠. 그때 이제 본 상영작을 A무비, 끼어서 보여주는 걸 B무비 이렇게 해갖고 이제 B라는 게 시작이 됐죠. 근데 B무비는 대개 이름 없는 무명 배우들을 써서 싸게 만듭니다. 스토리도 빤해요. 제작도 아주 거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영화들에게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시대를 비웃는 풍자나 해학이나 뭔가 의무람이 담겨 있는 삐딱한 시선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저기도 뭔가 가난한 서민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구나. 세상을 보는 시선 같은 게 담겨 있구나. 해서 이제 유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류 문화의 고상함이나 세련됨을 비꼬는 자칭 B급.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세대를 가로지르는 반역의 정신, 쿨 정신이라고 흔히 얘기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이걸 갖다 B급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B급 문화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흔히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맨날 싸웁니다. 근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 너무 엄숙해. 좀만 말을 잘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게 하면서 막 엄청난 논리와 외국 철학자들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비판합니다. 그 엘리트들끼리 노는 거죠. 뭐 노동자, 농민 그리고 수구 기득권의 대결 구도로 치열한데 서로 선명성만 따지고 싸우기만 하지. 다시 좀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끼어들기도 뭐하고 놀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의 소통이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B급 미디어입니다. B급 미디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좌파가 못 되냐. 강남 좌파도 그래서 나오고 강남 똘 아이도 나오고 강남 스타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훨씬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말 해도 욕 안 먹는 B급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유머, 오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배, 뭐 이런 것도 생겨나고 일찌감치 생긴 거는 딴지일보도 있고요, 그렇죠. DC 인사이드, 낙검수, 망치부인, 나는 꼽살이다 등등등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미디어에도 B급 미디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1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은 원래 B급 미디어가 아니었는데 진짜 방송에도 B급 문화가 이제 전염이 되죠. 방송에도 B급 문화가? 그게 바로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들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11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B급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될까요? 종편들이 시사 보도 비율이 한 60% 내지 70%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사실 MBC, KBS, SBS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 되거든요. 한 2배 이상 되는 거죠. 현재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종편에 모두 14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채널 A가 제일 많죠. 근데 문제는 늘 방송 심의 규정과 선거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7건 위반했더군요. 이거는 방송 전체 심의 위반 제재 현황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전체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70%가 종편이 거기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대개 품위 유지를 못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강연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뭐랄까 민망한 수준의 시사 토크가 많다. 저널리즘의 품격을 최소한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상파가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 MBC, KBS, SBS가 저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보수 신문들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왜 저렇게 종편 채널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흥분하며 날뛰는가. 네.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이 보수 대형 신문들이 신문이 어려워지니까 방송에 뛰어들었어요. 예. 근데 들어와 보니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네.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시청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흥분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정권에 기대고 정권에 의지해가지고 빨리 세를 넓히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점점 가볍고 편파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종편도 그 나름의 어려움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종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기획이나 연출 제작하는 데 있어서 훈련된 스텝이라든가 진행자들이 부족합니다. 김현정 씨라도 가주면 좀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만. 저를 밀어내십니까? 뭐 저도 바빠서 못 가고. 예. 더구나 한국의 방송 시장이 별로 크지 않은데 갑자기 방송국 4군데가 생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다만 재미도 그렇게 없는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B급 문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위선적인 그늘에 대해서 뭔가 통렬하게 촌철살인의 펀치를 날리거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뭐 똘끼를 발휘해서 뒤집어 버린다든가. 위트와 해악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참 반갑고 쿨하게 봐줄 수 있어요. 예. 지상파 텔레비전이 사실 뉴스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뭐 못 본 척 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좀 흥미롭게 재밌게 전달하는 B급의 똘끼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B급이길 바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B급 문화가 아니라 뭔가 좀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강남 스타일 같은 멋진 B급 문화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